동학실천 시민행동 이호상 상임대표입니다. 저희 지난 4.27 총선에서 올바른 후보를 뽑기 위해서 또 더군다나 태영호 씨가 어디 이쪽으로 제출하면? 네, 저희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공직 선거법 90조 1항 의원 결.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평화통일 촛불 만들기 시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러 시민들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올바른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태영호 후보가 국에서 성범죄 의혹과 공동횡령 의혹을 가지고 경찰청 앞에서 태영호 성범죄 의혹 조사라는 고발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동학실천 시민행동의 이호상 상임공동대표, AOK 한국의 정현진 상임공동대표, 서울통일의 길의 조원호 공동대표 세 분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몇 개월 뒤에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1심에서는 1심, 2심 재판을 받고 거기에 상고를 해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됐는데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으로 세 분은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지부진하게 판결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속히 판결을 내리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보고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 같은 평범한 시민이 성범죄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을 검증해달라고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해서 오늘부로 벌금 70만 원 형을 받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표현의 자유가 지금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말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좋은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이고 또 표현의 자유인데 이런 거를 2년 가깝게 고발해서 우리가 그 성범죄 의혹을 받게하려는 거는 기각을 하고 또 우리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시민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탄압하고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그런 두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말 N번방 성범죄로 나라가 들끓고 상황에서 저는 정말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런 성범죄 강간 혐의가 있는 혐의를 좀 밝혀달라고 한 건데 그게 이렇게 벌금형을 만들어서 전과자가 될 정도로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제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지난 8월에 낸 거를 다시 한번 공명정대한 판결 90조의 우리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는 그거를 좀 헌법재판소에서 잘 판결해 달라고 오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악법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동학실천 시민행동 김인규 대표님, 그리고 헌법문제연구소 장희훈 소장님, 그리고 통일중래군 김백진 대외협력부장, 그리고 통일중래군 정근성 사무처장님, 그리고 나라사는 시민의 준비모임 서영만 대표님 참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신 평화통일시민위원회 도조은호 집행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상법 대표 변호사님 심재현 변호사님 참석해 계시고요. 동학실천 시민행동 이효상 대표님 참석해 계십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신
AOK 향군, 한국 정현진 상임공동대표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제 사회를 보는 평화통일시민회의 송원재 집행위원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도 총선에 앞서서 평화와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자라는데 우리 많은 시민단체들이 뜻을 같이 해서 4.15 촛불 국회 만들기 총선 대선 2020년 2월 26일에 20여 개 단체가 모여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3월 10일 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로 박근혜당 퇴출과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촛불 국회 만들기를 선언을 했고요. 곧이어서 총선 시민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3월 달에는 충북 옥천 지역에 그 박덕흠이라는 굉장히 구태의연한 그런 적폐 의원의 사무실을 고은강순 대표님을 비롯해서 그 선관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3월 25일 날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에서 태영호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인왕산이나 여의도의 한강공원에서 촛불 국회 만들기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면서 국민들에게 촛불 국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렇게 널리 알리는 그런 행사를 가졌고요. 이번 이 사건은 해외동포 사회에서도 매우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도 지금 저의 신분은 제외 국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 30년 넘게 산 제외 국민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선거법이 공직자 선거법이 이렇게 정말 낙후되어 있는지 많은 동포들이 정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그 후보의 됨됨이를 인물됨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한 국민들한테 후보의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마저 빼앗는 이런 선거법이 180 동안이나 180 선거일에서 180일 동안이나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선거법은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낙후된 선거법이라는데 모두가 공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는 그 유권자인 국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지 어째서 이거를 검사가 판단을 하는지 정말 21세기 민주주의를 19세기 후퇴시키는 이러한 낙후된 선거법의 개정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헌법 소원이 제대로 잘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고생하신 선생님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방역 기자회견장에 자전거를 끌고 가지고 좀 늦게 도착했는데
하여간 저는 그 민원 접수할 때 같이 들어가서 접수까지 다 했는데, 예, 하여간 지네들이 갖고 있는 사진에 제가 나는 참석은 아마 늦게라도 했던 것 같은데 피켓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증거 구충본으로 조사는 받았는데 저는 기소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걸 빼버려가지고 이거 제가 목사로서 이 체면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건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당시에 태영호 후보 제가 택시 운전사한테 직접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사람은 강남역 출구 보는 거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강남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택시 운전사 들었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영국 신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소년 추행도 있었고 또 북의 정치자금 횡령 이건 정말 그거 분명히 밝혀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는 중대한 일이었는데 이거를 검찰이 덮어버리고 오히려 알 권리를 주장한 이 시민 대표들을 이렇게 검찰이 고발하고 그동안 1년 동안 이렇게 애를 먹이고 거기다 벌금까지 맺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한국 검찰 역사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 한국 헌정사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독일도 분단됐을 때 동독의 그 범죄인이 소독으로 넘어왔는데 그거를 그 동독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갖고 근거로 소독해서 동독 사람을 형을 때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영국 언론에 따르면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무죄는 물론이고 그냥 국회의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이게 한쪽에서 저질렀는데 이건 두고두고 우리 한국 헌정사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세 분들에게 정말 그 따뜻한 위로와 또 경계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따뜻한 저녁이라도 이 코로나 제가 또 격리가 끝나면 대접을 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지금 이 과정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일반 시민들이 생소하게 재판장에 나와서 우리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재판장 구경하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2년 동안 세 분이 계속 재판을 받고 이런 억울한 판결까지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든든한 지원 누구 못지 않게 뒤에서 지원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인데요. 향법에서 이제 대표 변호사를 맡고 계신 우리 심재환 변호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향법의 지원이 무료 변론입니다. 변호사님을 모시고 좀 감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무료 변론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받으셔야 될 것 받은 거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에서 실질적 변론은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재직하게 된 우리 하인준 변호사가 진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규탄하시고 이제 문제점 지적하시는 발언들 충분히 해주셔서 이 사건이 무엇이 문제인지 관련 적용 법률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게 됐을 것 같고요. 저는 세 분이서 누가 해도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 또 박수를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을 하셨다고 해서 2년 동안 어쨌든 그 법적 불안정 상태, 유죄냐 무죄냐, 또 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 이렇게 시달리신 데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정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선거법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선거법 관련해서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데요. 저 같은 보통의 상식적 법률 그런 관점에서 봐도 참 여러 가지가 문제죠.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가 지금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성 형태로 판단을 받아보려고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미 다른 분들이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기왕엔 나왔었지만 누구나 봐도 법률가들이 보면 뭐 이런 조항이 있지 깜짝 놀랄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조항입니다. 물론 이제 이 조항의 의미가 이제 선거, 혼탁 선거, 뭐 금권 관권 선거 이런 것들을 좀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예컨대 제동포 딱 우리 정 대표님이 제동포신데 제동포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주는 그렇게 된 게 얼마 안 됐죠, 불과. 그게 기존에는 금지돼 있다가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있어서 보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건 아주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지 않은 판단이 나온 게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이 주도하셨던 참여연대가 중심이 돼서 했던 낙선운동 기억하실 거예요. 초반에 그렇습니다. 그 혁혁한 성과, 시민운동에서 하나의 금자탑, 큰 봉우리를 이루는 그런 성과를 이루는 운동을 하셔서 우리 사회에 큰 긍정적 영향을 끼쳤는데 그거 불법으로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낙선운동 못한 그 일환이에요, 이게. 자,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태용호 이 사람 북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범법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라고 공식 성명으로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정부도 적대적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범법 사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근거의 하나잖아요.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되고 그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꼽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지적하고 수사를 촉구했던 건 너무나 정당한 거죠. 근데 그걸 심지어 당신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시비를 가리는 걸 넘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이런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비록 오늘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이 됐지만 여러분들의 주장 우리 역사에서는 당연히 무죄고 그 활동이 향후 그런 누명이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희도 헌법재판소에 좀 좋은 그런 판단이 다시 나오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이제 기각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좀 주동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평화통일시민회 그 조은호 집행위원장은 벌금이 150만 원. 그리고 이제 두 분 이호상 대표님과 정현진 대표님은 각각 7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벌금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은호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이제 제한이 됩니다. 이제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선거과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이제 제한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총선 내 활동을 여러 시민들과 같이 했었고 그리고 재판 과정 그리고 기자회견 때마다 이제 이렇게 여러 시민들이 나와서 같이 분노하고 연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들은 다들 만류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간곡히 세 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일정 부분은 우리 시민들과 같이 투쟁 선거물에서 벌금도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어떨까. 많은 시민들과 같이 십시일반 같이 모으는 과정 자체도 부당한 판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판결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분 피해자들이 이제 동의를 제가 억지로 얻어서 이제 요거
이렇게 투쟁 성금을 할 수 있는 계좌를 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서 이제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 액수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신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과정을 모으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물론 이제 반대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무료 변론을 해주신 향법에다가 좀 변호사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감사 마음을 갖다가 일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쟁성금 모금에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계신 시민분들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심재환 변호사님께서 역사에서는 무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 맞습니다. 네, 통일의 법정에서도 무죄이고 그래서 아까 좀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제가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유죄로 이렇게 확정난 것은 이 사건에서만 볼 때는 결국 분단의 문제가 크다. 북에서 지은 죄, 남에서 처벌하고, 남에서 지은 죄, 북에서 처벌하고, 이게 분단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남북 교류가 원활하고, 그리고 서로 범죄인도 협약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되었더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법정에 서지 않고서도, 우리 범죄 의혹을 받던 태용호는 아마도 그 진실이 명백하게 가려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통일운동,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이 평화운동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유죄를 뒤집는 우리가 무죄를 확정하는 그러한 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4.15 총선 시민넷을 만들었던 그 성과는 이전에 우리 풀뿌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평화통일 사업으로 함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 활동의 성과로 그 시민이 모여서 만든 총선 대응 기구를 만들었고 그 속에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의 유죄 확정이 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민의 역할을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 활동의 성과로 또 계속적인 시민운동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보면 결국 또 평화통일시민회의라고 하는 우리 통일 풀뿌리 시민통일연대기구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4.15 총선 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열심히 활동했던 우리 그때 참가 단체들 그리고 그 단체 대표님들의 성과, 활동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풀뿌리 시민들의 평화통일운동 계속 이어가서 우리가 정말 이 남북교류되는 그날에는 북에 가는 그날에는 태용호의 범죄 사실을 수집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발장을 접수해서 태용호가 유죄가 되는 그런 우리 판결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상 상임 공동대표님 발언 추가적으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분노하고 좀 아쉽게 짝이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벌금형이 확정됐으면 구류를 살거나 이렇게 해서는 정말 소중한 활동가들의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모금해서 내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민사회나 또 활동가 개인이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벌금만 290만 원, 300만 원, 약간의 변호사 비용에서 한 300~400 정도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 동학실전 시민행동에서 100만 원을 내겠습니다. 제 벌금이기도 하고 30만 원 정도는 변호사 비용에 좀 보태라고 내고 또 저희 동학실전 시민행동 회원들에게 또 모금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공적인 일로 네트워크를 연대를 구성해서 총선에 임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여태까지 많은 그런 활동가들의 벌금을 사실상 저도 단체나 개인도 많이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시민사회에서 잘 모금해서 좀 완료되고 이 두 활동가 분들이 강력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00만 원 내고 또 동행해서 회원들에게 더 모금해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방송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그 모금에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9일 대선이고 6월 1일에 또 지선이 있습니다. 예, 대선 때도 올바른 대통령 후보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공직선거법에 굴하지 않고 이제 뽑기 위해서 활동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 6월 1일 선거 그때는 더 많은 시민들이 올바른 지자체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시민 참여 운동을 해서 우리 총선 내 활동은 계속 이어갈 거고요. 결코 위축됨이 없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모금 활동 저는 이제 피해자 세 분이 떳떳한 어떤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훈장으로 해서 모금 활동 적극 이제 동참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서 오늘 태영호 성범죄 의혹으로 피해를 받고 계신 이제 피해자분들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그리고 유튜브를 관람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